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고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시험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시험 문항 자체는 객관식 32문항으로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고요. 물화생지가 언제나 8문항씩 이렇게 나왔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 이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좀 잡았는데 저번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가 난이도가 좀 상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웠던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려움의 이 정도 자체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학기 중간고사는 물리 파트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에 힘을 많이 주었던 시험 문제다라고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시험 구성 자체는 물화생지가 원래는 나오죠. 8문항씩. 근데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공통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부분이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리나 화학 파트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 8문항인데 3문항씩 물화 선생님께서 이제 내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좀 구성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생명과학은 역시나 정보의 흐름, 그리고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 자체에서 상호작용과 직권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각각 어떻게 좀 소단원별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화학결합 파트가 5문항,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 5문항, 그리고 과학의 기본량과 측정 표준 관련된 내용이 3문항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권의 변화가 3문항,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이 4문항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체킹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공통과 물리 파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공통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저는 좀 중난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두 문항씩에 조금 튀는 문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중상 정도의 우리 친구들로 난이도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통 과목에서 나왔던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에서 보시면은 미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값을 이제 줬습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제곱, 그리고 하나는 6.8cm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위 변환을 우리 친구들이 첫 문항부터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위 변환 자체를 많이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좀 쉽게 풀었겠지만 처음 자체가 단위 변화로 나왔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바로 접근해야 돼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순물 반도체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문항들 자체는 역시나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만 명확하게 암기했다라고 한다면 좀 손쉽게 풀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저는 물리에 대한 난이도는 좀 중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그리고 역시나 결합 물질 자체에 대한 특성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각 문항들을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이제 가장 화학 파트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건 1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미지 원소 자체를 저희가 역추적하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화학결합 문항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래도 접근을 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가 이제 가장 많이 내는 내용인 화학결합 물질에 대한 특성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작년 기말고사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냥 한 문항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저는 좀 중상 정도다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인데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이 역시 무엇이냐? 생명과학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 그리고 생명 중심 원리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20번 문항 같은 경우가 매우 난이도가 높은 문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질 대사 관련된 내용 딱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물질 대사와 생명 중심 원리를
같이 결합했습니다. 결국 저는 킬러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결국 과산화수소 반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코돈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했어야지 문제풀이가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생명중심 원리와 관련된 문항인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유형이었기 때문에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는 원래 생명중심 원리에서 돌연변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같은 그냥 특이 케이스의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생명중심 원리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문항 자체에다가 넣어놓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와서 통합과학에 맞추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줄글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 국어적인 독해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를 좀 많이 쏟았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생명과학 파트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선집 또한 매우 긴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는 저는 이제 난이도를 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30번이나 32번과 같은 문항들이 고3 난이도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그리고 고3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일부 좀 변형을 시키셔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셨던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중 내에 나오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 잘 없는 내용들로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모식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 또한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숙명여고 1학기 기말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난이도의 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뭔가 물리와 화학에 대해서 뭔가 많은 힘을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매우 어려웠을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좀 고2, 고3 난이도의 문항들을 좀 풀어봤어야 실제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통 파트에서는 역시나 이제 복잡한 지문에 대한 해석, 물리 파트에서는 반도체나 신소재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암기적인 부분,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 화학 파트는 미지 원소를 추적하고 결국은 우리 학교 시험만이 매번 나오는 결합에 대한 특성들, 그래서 그 결합 물질들을 명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은 생명중심 논리, 그걸 바탕으로 한 퍼즐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저는 다 정리를 해봤을 때 작년과 올해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은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가 어려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대비 중간고사가 어려웠던 시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가 매우 어렵게 느껴졌던 거는 첫 번째부터는 이제 물리 파트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물리 파트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시험 자체에서 물리 파트의 난이도를 좀 일부러 낮은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파트에 대비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많이 높이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서 역시나 생명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1학기 때는 역시나 이제 역학 파트, 그리고 화학 파트에서는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학에서는 생명중심 원리와 샤가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는 자료 해석을 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2학기 때 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작년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범위에서는 뭐 지질시대, 생물다양성, 산화한원, 발전 이러한 파트들이 좀 들어갑니다. 특별히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은 역시나 산화한원과 발전 파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가 좀 이제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올해 나왔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관점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량적인 계산이 매우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특별히 올해 나오는 이제 화학 파트를 놓고 봤을 때는 1학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근데 2학기는 어떨 거냐? 2학기는 결국 산화한원과 중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알아야 될 것 같고 논리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추론해야 되는지가 나와야지 문항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나 EBS 자료들을 좀 저희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좀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낯선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타임어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분 동안 32문항을 푼다, OMR 카드를 좀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문항당 거의 한 1분 10초에서 20초 사이 이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어택형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도 많이 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전적인 모의고사 유형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냐? 함정선지를 우리가 견뎌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좀 시험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개별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중화 반응이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발전 자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취약 파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방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확인을 하여서 맞춤형 클리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암기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 수고했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좋은 성적 얻었던 친구들에게는 박수를 그리고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에게는 격려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학기 또한 1학기와 동일하게 열심히 준비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